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서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맨유 관련된 소식들이 프리미어리그, 그 영국 쪽에선 가장 시끄럽죠? 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밤부터죠. 테나 감독이 이제 경질된다는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글레이저 가문이 테나 감독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했으나 최근 들어선 이것도 흔들리고 있다. 왜냐면 그가 사실 지지한다는 의미도 성적 때문이 아니고 위약금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그 영국 정론지죠 타임즈에서 맨유가 테나 감독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고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속보가 전해지면서 현지 언론이 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예, 물론 뭐 타임즈 같은 경우는 정치라던가 이런 데는 굉장히 정통하지만은 축구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가디언이라던가 이런 데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론지에서 나온 거니까 이 단순 자극적인 기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 그리고 ITK 인사이더 유나이티드에서는 이 바란 선수가 훈련에 불참했는데 이 이유가 테나 감독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또 전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스탠드에서는 바란이 그 맨체스터 더비에서 그 전술적인 이유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언해피하다, 조금 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가 토크 스포츠에 나온 건데 물론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쨌건 그 ITK는 어디까지나 그냥 흥미 요소로 보는 네. 거기도 하고 또 이제 바란 선수가 조금은 몸이 안 좋아서 빠졌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분명한 건 현재 그 맨유 선수단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못하다, 뒤숭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바란 선수가 또 훈련에 불참하기도 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맨체스터 더비가 끝나고 나서 테나 감독이 이건 직접 밝힌 얘기긴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에반스 선수와 메가야 선수가 센터백 조합으로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팬들은 다들 바란 선수가 아직 부상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다만 테나 감독이 바란의 전술적 이유로 선발해서 제외시켰다고 밝혔고요. 예. 이는 또 팬들의 반발을 일으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뭐 바란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네. 메가이어 같은 경우는 10월 이달에 선수를 받을 정도로 맨유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라고 하지만은 에반스한테까지 밀린다? 네. 심지어 에반스는 원래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 여름 기간 동안에 바란과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둘 다 부상이다 보니까 그 사이 동안에 팀에서 네, 네. 청백전도 가져야 되고 그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같이 훈련을 하려고 했던 게 부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계약을 했던 케이스인 거고 더선 같은 매체들에서는 맨유 선수들이 부패를 자꾸 이제 측면에다가 배치시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레길론 대신에 린델레프를 왼쪽 풀백에 선발 출전시키는 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근 두 경기 결과로 또 상황이 좋지 않은 맨유인데요. 맨체스터 더비에서 0대3 대패를 기록했고요. 카라바오컵 16강 뉴캐슬 상대로 또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예, 더 큰 충격이 이 두 경기가 전부 다 홈 경기였다는 데에 네. 있는데요. 캐슬전 패배가 충격적인 이유는 상대팀이 더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일단은 뭐 앤서니 고든이 가짜 9번으로 섰고요. 네. 그 맨 리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나오지 않는 선수죠. 근데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 이제 미드필더로 더 많이 뛰는 조엘링턴이 왼쪽 윙포워드로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드필더에도 메타겟 같은 경우 원래 왼쪽 풀백이거든요. 네. 근데 미드필더로 나왔고 심지어 메타겟은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알미론으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알미론이 골을 넣긴 네. 했지만요.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리브라멘토, 루이스 홀 다 어린 그 풀백들이고요. 거기다가 크라프트는 원래 그 오른쪽 풀백인데 센터백으로 나왔고 또 이제 더밋도 거의 나오지 않던 선수인데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고 두브라카 골키퍼가 이제 골문을 지켰죠. 네, 실제로 이 에디하우 감독이 맨유를 두 번 죽인 게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선수들을 많이 교체를 시킨 이유가 훈련적인 느낌도 있었다라고 해서 이 맨유와의 경기를 훈련으로 쓴 거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맨유를 두 번 죽였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거기다가 뭐 어쨌건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다 보니까 네. 리그컵을 사실 던지려고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이기면 좋겠죠. 하지만 예.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로테이션을 가동시키면서 경기를
나선 건데 3대 0으로 승리한 거죠. 네, 거기다가 맨유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세미로가 전반전 끝나고 네, 교체 또 아웃됐는데 부상이 또 발생을 네. 했다라고 하죠. 네, 거기에 원래 맨유는 홈에서 강한 팀이었잖아요. 이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 2022-23 시즌에는 홈 33경기에서 27승 4무 2패, 네, 단 2패만 2패.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71득점에 21실점이었는데 현재는 그 3분의 1도 되지 않는 10경기에서 5승 5패 13득점 16실점. 그러면은 골득실은 마이너스 3인데다가 지난 시즌 3배 이상 하고 5골밖에 더 실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실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이제 그 맨유가 홈에서 이제 그 3골 이상을 실점을 한 게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그야말로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는 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2-63 시즌 이후로 시즌 첫 15경기에서 8번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리그에서는 5승 5패인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2패가 있고 리그컵에서 이번에 패배를 해가지고 8패를 당한 거죠. 리그 기준으로만 봤을 땐 1986-87 시즌 이후로 가장 많은 패배를 또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5패를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은 총 2패였는데 이번 시즌 벌써 5패를 당한 거인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공식 대회 홈 첫 10경기에서 5패를 당한 거는 1930-31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의 뭐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이네요. 그만큼 그렇죠. 이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고 안 좋은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테나 감독은 꿋꿋하게 나는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또 인터뷰를 내세웠는데요. 본인을 파이터라고 또 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어쨌건 테나 감독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의 위치가 만약에 안정적이면은 파이터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터라는 말들이 대부분 조금 이제 경질 얘기들이 나올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네. 가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네,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이번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해냈으니 이번에도 해낼 거라는 이런 확신을 좀 드러낸 건데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근이 더 문제라고 보는 네. 게 테나 감독이 지난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바로 이제 2경기 연속 대패를 하고 나서는 실리적인 축구로 변화를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반등을 네. 했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다시 이제 본인의 축구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실리적인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면 좋은 건데 문제는 다시 연패를 그것도 대패를 당하면서 이거 실리적인 축구도 안 되나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네, 결과를 못 챙기고 있죠, 일단. 예. 더 비판받는 거는요, 테나 감독 체제 영입 명단, 이적료를 총 4억 1,090만 파운드를 쓴 건데요. 약 6,4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영입 선수들이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안토니 같은 경우는 실패작이었지만은 네. 지난 시즌에도 그래도 이제 카세미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에릭센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말라시아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그 워낙 이적료가 쌌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일단 마운트 대실패에 가깝죠. 호일룬도 현재까지 실패에 가깝죠. 오나나도 아직까지는 어쨌건 네. 몸값을 해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카세미로까지도 내려왔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말라시아 다 부상이고 부상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 성공한 영입이 뭐가 있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6,400억 원을 썼는데도 그 선수들이 제 값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영국 가디언즈도요, 이 영입생들의 평가를 또 기사로 조명했는데요. 달콤하지 않으신 총 16명의 영입생들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걸 표현한 거겠죠. 예. 선수 16명에게 이 점수를 매겼는데요. 가장 최하위점으로 3명의 선수가 꼽혔습니다. 예, 뭐 앙토니가 이제 그 4점이 나왔는데 10점 만점에서 네. 저는 이거 높게 나온 거라고 봅니다. 4점 안 되죠. 거기다가 어쨌건 물론 뭐 현재로서는 무혐의 처분에 가깝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무리도 네. 일으켰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마운트도 4점? 이것도 높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암라바트가 이 두 선수와 같은 점수라는 데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 암라바트는 어쨌건 임대잖아요. 임대생이기도 네. 하잖아요. 거기다가 마운트가 지난 뉴캐슬전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블을 치다가 리브라멘토한테 뺏기고 그러고 못 쫓아갔죠. 그래서 유령과도 같았다라고 평가들을 듣고 있거든요. 네, 실점 빌미를 또 제공했죠. 예. 여기에 더해 단순히 이게 그가 맨유가 이번 시즌만이 아니고 좀 최근 들어서의 빅네임들 영입들이 다 실패를 한 거에 가까워요. 네, 거금을 투자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다 제값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영입들이 전부 다 이제 포스트 퍼거슨 이후의 영입들이 탑 10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나서가 이제 이적료가 또 많이, 폭등하는 네. 시대가 왔으니까 그랬는데 이 중에 성공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뷔페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지금 쭉 훑고 있는데 정말 뷔페 말고는 없네요. 네, 그럼 뭐 포그바 잠깐 좋았던 잠깐 시기도 좋았죠. 있지만 결국은 공짜로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팀 내 분란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안 좋은 영입이죠. 안토니 뭐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고 메가이어도 마찬가지고 산초 끔찍하죠. 호일룬도 현재까지 네. 안 좋고 루카쿠도 뭐 잠깐 좋았지만은 결국 분란 일으키면서 나갔었고 물론 그나마 그래도 루카쿠가 이적료는 챙겼으니까 네, 그나마 조금 예. 그리고 디마리아 한 시즌 만에 떠났죠. 카세미루. 현재까지 아니죠. 아니죠. 마운트도 아니죠. 네, 제일 문제인 건 이 공격진들의 끔찍한 공격력입니다. 올 시즌 이 공격진 6명이 넣은 골이요. 단 한 골인데요. 그리고 맨유 총 득점이 지금 11골인데 네. 엘링 홀란 혼자 넣은 골이 11골입니다. 그렇죠. 팀 맨유 대 이제 엘링 홀란인 거죠. 네. 뭐 도움도 레시포드가 딱 하나 기록한 게 전부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존재감 자체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있는 거죠. 네, 현재 맨유 팀 분위기도 많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요, 맨유 선수단이 이 산초 메가이어 관련해 테너 감독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강경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팀 사정 자체가 좋지 못한데 성적이 좋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데 지금 쓸 수 있는 선수 자체도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메가이어를 또 한동안 제외를 했다가 부상 당하니까 다시 쓴다? 또 그러면 이것도 네. 약간 좀 대체 그러면은 기준점이 무엇이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산초 선수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예. 과정 속에서 선수들이 또 점점 성적도 안 나오다 보니까 테너 감독이 더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산초를 1군 훈련만 하지 못하는 거를 넘어서 아예 그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네. 하죠. 아예 대놓고 이제 배제를 시키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성적이 좋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좀 유하게 넘어갈 수가 있으나 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유니폼이 너무 쪼여서 뭐 그 오나나가 그 선수 지급되는 유니폼 아닌 레플리카 사서 입고 입고 있다.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양말도 너무 쪼여서 뭐 힘들어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맨유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재 이번에 아디다스 자체가 조금 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도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와서 젖어서 그것도 문제시 되고 있고 아스날도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네.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맨유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안 되니까 대체 뭐가 문제지 이러면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네, 그 가운데 이 토크 스포츠에서는 에릭 테너가 경질됐을 때 그렇다면 어떤 감독이 대체할 수 있을지 후보를 또 꼽아서 전달했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지단부터 필두로 해가지고 뭐 우나이 에베리 그리고 뭐 사비 알론소, 데체르비, 그리고 또 이제 한지 플릭 감독도 있고 토마스 프랑크 감독도 있고 그레이엄 포터도 있고 에디아오 감독까지 있는 건데 사실 이들 중에서 현역 감독들은 데려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죠. 예, 물론 뭐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도 위약금이 있다라고 하고 뭐 대부분 위약금이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감독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네. 그걸 포기하고 맨유로 간다라는 건 보장이 없죠. 특히 이제 맨유는 구단주 이슈까지 있기 네. 때문에 불안정해서 그런 감독들은 안 간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무직 중에서 그나마 골라야 되는데
지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프랑스 대표팀을 더 원하고 있고, 지단은 본인이 원하면은 데려가려고 하는 팀들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죠. 굳이 이 맨유를 선택하지 않아도 본인이 클럽을 원한다 했을 때 갈 수 있는 팀들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현재로서 그나마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은 포터 아니면은 플릭? 예, 플릭 정도밖에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참 진짜 깝깝하다라고 할 수 있죠.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포터 같은 경우는 빅클럽에서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줬고, 보여줬고요. 플릭 같은 경우는 바이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문제는 이제 영국 쪽과는 전혀 이제 인연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잉글랜드 구단을 잘 맡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후 이 이적 시장 전문가죠.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테나우 경제설을 부인했는데요. 이 맨유 감독 교체설은 허위 보도라고 또 전했습니다. 예, 뭐 저도 그게 맞다라고 네. 보이긴 해요. 현재로서는 경질시키더라도 누구 데려와야 할지도 문제인데다가 글레이저 가문이 결국 맨유 그 카타르 쪽에 넘기지 않은 이유도 나중 가서 2024년이나 2025년에 이제 뭐 월드컵 앞두고 더 비싸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라던가 이런 데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유치를 했잖아요, 네. 지금. 사우디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키우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들을 더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타르로 안 넘기고 이제 그 레클리프 쪽에다가 부분 인수 쪽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런 글레이저 가문이 테나흐한테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내친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일정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냥 풀럼하고 이제 루턴타운까지 가는데 여기서도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일단은 경질설이 일단 락되고 부인된 가운데 이 맥토미니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 테나우 감독을 지지하는 발언을 표현했습니다. 이 테나우 감독이 100% 맨유를 바꾸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요. 언론에 이런 어리석은 글들이 등장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잊어야 한다. 그건 중요치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고 다음 경기에서 우린 개처럼 싸워야 된다며 또 이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예, 뭐 맥토미니 다운 발언이네요. 그리고 올 시즌 제일 잘해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 전까지는 못 네. 나왔었지만 그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러면서 또 이 루이스 파날 감독 발언이 다시금 화제인데요. 예, 뭐 그러니까 테나우 감독한테 축구 클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맨유는 상업적인 클럽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감독하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축구에 집중하는 그런 클럽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랑닉 전 감독의 이제 발언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는 부분적으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심장수, 그러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 가장 근원적인 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맨유의 이제 시즌별 이제 평균 승점을 놓고 보면요. 퍼거슨 감독이 이제 팀을 은퇴한 이후의 감독들 가운데서는 다들 평균 승점이 다 예전보다는 거의 다 떨어져요. 그나마 이제 무리뉴 때 2위 한 번 한 거, 저 때가 좀 치솟아 있죠. 네, 확 취소가 있는 거 그 위로 다 떨어져 예. 있네요, 지금.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맨유로 2위 한 것이다. 이 얘기한 건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인테르에서는 트래블 위협도 네.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유에서의 2위가 그만큼 어렵고 맨유 성적 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한편 영국 BBC는요, 이 맨유의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맨유는 지금 인수협상이 또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수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이 테나우 감독에게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공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근데 뭐 레클리프 부분 인수 정도로는 저는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글레이저 가문이 아예 손을 놓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과연 임시 방편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위기의 맨유 향후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장 내일 밤 9시 30분이죠. 풀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디 애슬레틱에서도 그런 칼럼이 나왔었어요. 뭐냐면요. 맨유는 11월 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야 맨유가 이번 시즌에 9위 이상의 팀들을 상대로는 전부 다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 네. 밑에 팀을 상대로는 승리하고 있는데 11월 일정이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풀럼 원정 있죠.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 원정 있고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하고의 홈 경기 그리고 에버턴 원정 그리고 갈라타사라이하고의 원정 경기인데 일정 자체는 물론 챔피언스리그가 다 원정이어서 그건 까다롭지만은 상대 팀들의 면면은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요 12월 들어서는 첼시 만나고 강팀들 계속 만납니다. 루턴 타운전 패배까지 하게 된다면 이 테나우 감독도 경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언론의 또 예상인데요. 예, 과연, 맨유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대로 추락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들이 끝나고 나면은, 특별한 소식들이 있으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